안녕하십니까. ESC에서 케미스트리를 가르치는 프레드입니다. 2021년 여름 AP 케미스트리 프로그램 기본 안내와 AP캠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, AP캠으로 5점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학생들에게 큰 베네핏인지에 대해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서브젝이 없어졌습니다. 그리고 이제 AP만 남았습니다. AP를 잘 봐야 대학을 잘 가죠. AP 5점을 잘 받으면, 그리고 고 11학년의 AP캠 GPA를 잘 받으면 당연히 가고 싶은 컬리지를 거의 필요한 만큼, 본인이 목표하는 만큼 갈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AP캠은 굉장히 중요해졌죠. 이제 서브젝이 없어진 마당이니까요. 이제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습니다. AP 말고는 차별화는 AP로 정리가 되죠. AP랑 이제 액티비티 뭐 이런 것들로 결정이 될 텐데, 어찌됐건 아카데믹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이제는 AP밖에 없습니다. AP캠 5점 받아야 되죠. 자, AP캠 5점을 받는다는 건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가고 싶은 대학 웬만하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더더욱 마이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AP캠 5점을 받는다? 그러면 미국 대학을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정말 좋게 잘 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제 캠 점수를 받는다는 건, 캠 점수를 잘 받아놨다는 건 나중에 이제 이 단순히 캠 전공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공계, 거기다 이제 뭐 메디컬이라든가 파마시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할 때도 역시 AP캠 5점은 굉장히 위력을 발휘를 합니다. 그리고 AP캠을 잘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이 아마도 그러면 케미컬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. 웬만하면 모든 대학들에 다 케미컬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. 공대가 있는 모든 학교에는 당연히 핵심 학과가 케미컬 엔지니어링입니다. 그리고 케미컬 엔지니어링은 기본적으로 취업이 가장 잘 되는, 미국에서도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화학 전공을 했지만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화학은 거의 가장 취업이 잘 되는 탑3 안에,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이게 2017년, 18년 이제 한국경제TV에 있는 기사를 따온 건데, 지금 5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때 5위였고 지금은 5위보다 더 할 것 같습니다. 화학, 공학, 이 케미컬 엔지니어링 쪽으로 전공을 가진다는 건 나중에 이제 뭐 지금 요거 가지고 학부를 잘 졸업해서 취업을 할 때도 분명히 이득이 될 거고, 이 학부에서 다른 학부로 이제 뭐 화학으로 들어갔다가 아니면 뭐 메디컬 쪽이나 파마시 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할 때, 트랜스퍼를 할 때도 굉장히 거의 잃어버리는 학점 없이 그대로 다 인정을 받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화학은 굉장히 좋은 과목입니다. 적어도 취업이든 아니면 뭐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든, 대학을 들어갈 때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을 한 다음에 취업을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뭐 핵심 과목이다.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그렇게 화학 관련된 회사들이기도 하고, 그래서 학생들을 많이 뽑기도 합니다. 그런데 AP캠 5점 받는 비율이 9%입니다. 작년 같은 경우 한 10% 정도, 10에서 9, 좀 어려우면 9%, 좀 쉬우면 10%뭐 이 정도입니다. 예전에 바뀌기 전에는 19%, 20%였습니다.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제 2014년부터 포맷이 바뀌면서 거의 절반으로, 만점을 주는 비율을 거의 반으로 깎아먹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5점의 비율이 줄었습니다.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5점을 받으면 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, 이 과목을 얼마나 훌륭히 끝냈는지를 본인이 어필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AP 5점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. AP는 그 10학년 때 하던 레귤러나 아너캠에서 하던 것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챕터들이 굉장히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, 이 4개의 챕터들, 이퀄리브리엄이라든가 썰머라든가 키네릭, 그 다음에 일렉트로케미스트리 같은 이런 좀 어렵고 생소한, 그리고 10학년 때 잘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다루게 되면서 10학년 때 캠을 잘했던 아이들도 AP캠은 어려워하고, 처음부터 어려워하고, 처음 특히 한 2개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지나갔지만 겨울방학을 들어가면서부터는, 겨울방학 들어갈 무렵 혹은 겨울방학 지난 다음부터는 급격하게 난이도가 생기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목입니다. 뭐 서브젝을 10학년 때, 예전 같은 경우면 서브젝을 10학년 때 800을 받았던 아이들도 AP캠 쉽다고 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. AP캠은 좀 포커스가 다릅니다. 일반적인 그 SAT 캠 혹은 이제 레귤러 캠에서 커버하는 것들보다 좀 더 깊이,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.
그러면 AP캠을 이제 어찌됐건 잘 끝내야 될 텐데, 자, AP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뭐 저밖에 없는 건 아니겠죠. 뭐 수많은 사람들 다 많이 AP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왜 저는 저한테 배우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, 물론 뭐 저 수업이니까 저는 그렇게 말을 해야겠죠. 왜 합리적인 선택입니까?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, 우선 첫 번째, 이것을 저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오직 캠만 해왔습니다. 그리고 캠만 뭐 캠 선생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, 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, 거의 제가 다 씹어먹던 시절도 있었죠. 예. 그러니까 그때 피크는 아마도 이제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,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국제학교, 이제 외국인 학교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전, 그래서 유학생들이 가장 많았던 시절 즈음이 이제 제 수업에서 이제 피크였던 것 같은데, 예, 그때는 뭐 실은, 예, 제가 나머지 선생님들 뭐 다 합친 것보다도 확실히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을, 예, 가르치기도 했었고 뭐 그랬습니다. 어찌됐건 10년 넘게, 15년 넘게,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 SAT 캠, AP 캠, 이제 SAT 캠은 하지 않지만 AP 캠을 가르쳐온 사람은 실은 저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실은 뭐 다르게 겸업을 하는, 수학을 하면서 화학도 하고, 뭐 바이오 하면서 화학도 하고, 바이오가 많아지면 바이오 수업을 많이 하고 캠 수업 조금 했다가, 뭐 그 반대도 했다가,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. 많이 있는데 저는 오직 캠만 했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그 캠 하나만 파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, 데이터들,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의, 이제 아이들이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레벨의 아이들이, 뭐 한마디만 해도 바로 알아듣는 아이들, 그런데 두 번, 세 번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, 뭐 그런 아이들이 한 클래스 안에 20명, 30명, 40명씩 앉아있는 그 상황들을 저는 컴플레인 없이 아이들이 전부 다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가게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뭐 그렇게 수업이 잘 진행됐을 땐 다 이유가 있었겠죠. 뭐 잘 하니까. 예, 아이들이 어찌됐건 와서 본인들이 얻어가고 갖고 가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가져갔으니까, 예, 왔겠죠.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캠만 가르쳐 왔기 때문에, 예, 아이들을 보면, 아, 이 아이들에겐 뭘 먼저 주면 되겠구나. 아, 이 아이들에게 먼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겠구나. 같은 클래스라고 해서 똑같은 AP캠이라고 해서 똑같이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. 아이들의 상태와 아이들의 컨디션, 그리고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것, 모르고 있는 것, 성향,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이해를 시킵니다. 그게 제가 수업을 하는 방식입니다. 어찌됐건 저는 우선 이제 이 뒤에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죠. 이제 경험에 관한 이야기인데, 경험,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아이들, 여러 종류의 아이들, 뭐 유학생들도 있고,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, 영어를 거의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, 여러 가지 아이들의 이 섞인 속에서 그 아이들에게 각각 필요한 것들을 계속 주어왔던 경험들이 결국은 아마 아이들을 만약에 전혀 이제 캠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아마 확인을 해보시면, 아, 확실히 경험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아까 뭐 제 자랑처럼 살짝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, 예, 1타였던 시절이 있었죠. 그리고 뭐 지금은 제가 1타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. 예, 하지만 뭐 1타였던 시절이 분명히 꽤 길게 굉장히 있었고, 그러면 저는 당연히 적당히 돈을 잘 벌었겠지만 번 것을 다시 재투자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. 저만큼의 자료와 저만큼의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들, 그 다음에 자료 수집, 타이핑,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어보고 사고 또 버리고 하면서 그 발췌해내는 내용들, 이런 것들에 정말 많은 돈을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했고,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도 자료는,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도, 예, 어느 누구랑 비교를 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. 뭐 제 이름으로 출간된 책이 10권이 넘으니까 당연히 그렇죠. 예. 뭐 제본을 해서 그냥 남의 책들, 뭐 그냥 미국에서 나온 거 큰 메이저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 몇 개를 짜깁기 해서 그냥 문제 몇 개 붙여서 그냥 그렇게 적당히 제본한 책 같은 건 절대 쓰지 않습니다. 다 제가 직접 책을 만들고 글로 텍스트로 된 텍스트북도 제가 직접 다 씁니다.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. 지금 어느 학원에도 그렇게 자기 교재를 수업하는 사람 없습니다. 정말로 텍스트화되어 있는, 뭐 이렇게 서머리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프린트 핸드아웃들 몇 개 주는 방식의 그런 책이 아니라 정말 텍스트로 되어 있는 글과 그림과 문제와 이런 것들이 다 본인의 워딩으로 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. 제가 유일한 것 같네요. 어찌됐건, 예, 많이 번 만큼 많이 투자했습니다.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다라고 저는 분명히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
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17년 동안 오직 캠만 가르쳤습니다. 그러니 캠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박식하고 누구보다 더 뷰가 인사이트가 있고 누구보다 더 잘 빠르게 아이들마다 좀 더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단순히 외우고 단순히 계산하고 계산기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. 말씀드렸지만 직접 책을 씁니다. 직접 책을 쓰고 매일 책 매번 해마다 보정을 하고 교정을 합니다. 지금 요거 제가 사진을 잘못 넣었는데 AP도 이런 식으로 책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속을 보면 이렇게 다 그림, 글 다 제가 직접 쓰고 정리한 것들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. 당연히 이 일을 1, 2년 한 사람이 아니라 5년, 10년 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저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수업이라는 건 자기 방식의 이야기니까 남이 써놓은 책으로 수업을 하는 건 실은 말이 안 됩니다.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죠. 이렇게 다 책이 있습니다. 그리고 책에는 모든 책들에는 다 이렇게 해설이 다 있습니다. 이 영어로 써 있는 게 잘 눈에 안 들어오는 아이들은 한글이 더 편한 아이들도 있습니다. 거꾸로 한글하고 영어가 같이 써 있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한글하고 영어가 같이 써 있으면 역시 잘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그냥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 보면 됩니다. 다 있습니다. 문제가 3,000문제면 3,000문제, 5,000문제면 5,000문제 다 이렇게 영문, 한영, 해설이 다 있습니다.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. 이렇게 언제든 필요하면 왜 저한테 굳이 매번 질문하지 않아도 물론 질문해도 됩니다. 하지만 질문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왜 이렇게 풀었는지. 이런 식으로 OMR 스캐닝하는 것도 10년 전에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때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손으로 채점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제가 2008년, 7년 뭐 이때쯤인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OMR 스캐닝 시스템 하는 곳에다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거의 처음 원조로 했던 사람이고요.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도 AP도 이런 식으로 다 스코링 리포트가 제공이 됩니다. 그래서 잘하는 챕터, 못하는 챕터 이렇게 다 각각 확인할 수 있고 그 챕터에서 어느 부분을 못하는지 확인을 다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의 분류도 실은 제가 처음 한 거죠. 제 이 경력이 결국은 유학생, 이제 대입 유학생이죠. 유학생, 미국 대학 가는 이 유학생들의 역사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좋은 학원들에서 가장 크게 수업을 했던 사람입니다. 뭐 제 자랑 같지만 정말 그렇습니다. 정말 그렇고, 지금은 제가 학생이 제일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. 뭐 학생 많이 데리고 수업하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. 근데 저하고는 약간 포커스가 달랐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뭐 많이 계시죠. 하지만 정말로 화학이라는 것을 그냥 매번 내신을 때우는 그런 방식의 수업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이 과목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싶다. 이 과목에 대해서 어떤 해안을 가지는 것을 원한다. 그래서 이 과목이 이 아이에게 저주 같은 그런 과목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실은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. 화학은 제가 가장 잘 가르칩니다. 그건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어찌됐건 시간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월수금에 저는 ESC에서 월수금의 수업을 하고 있고요. AP캠 이렇게 레귤러캠은 기본적으로 이제 따로 또 레귤러 캠에 대한 설명은 나가겠지만 이 레귤러 캠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캠을 처음 하는 아이들이면 그게 뭐 IGCS이건 뭐 IBSL이건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와서 캠에 대한 기본 펀더멘탈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. 그리고 이 캠을 1년 정도 한 아이들이 AP를 하려고 할 때 들어오는 클래스는 이 클래스가 되겠고요. 월수금 2시에서 4시까지가 있습니다. 앞이든 뒤든 1시간 정도, 아마 앞에는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끝나고 1시간 뒤에 2시에서 4시 끝나고 1시간 정도는 그 전날 수업했던 것들에 대한 퀴즈나 뭐 이런저런 시험들을 보는 시간들로 아마 암기에 대한 뭐 워크식 같은 걸 외우는 시험 등등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. 아마 레귤러 캠 같은 경우엔 앞 시간 1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요 레귤러 캠으로 기본적으로 캠 처음 하는 아이들은 오면 될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IB 하는 아이들은 이 클래스에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빨리 말씀드린다고 빨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찌됐건 시간이 조금 더 걸렸네요. 빨리
감기로 하시면 좀 빠를 것 같고요. 어찌됐건 예, 긴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예, 또 이제 레귤러 캠에 대한 설명들은 또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가능하면 매 주마다 예, 어떻게 캠을 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짧은 동영상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. 예, 시간 나시면 한 번씩 방문해 주시고 예, 그래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